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늘 10월 11일 시장 아직 마감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막판에 코스닥이 좀 많이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주제로 다룰 이슈로 다룰 뭐 신라젠이라든가 할릭스미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막판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신라젠이라든가 헬릭스미스, HLB, 또 메지온, 자, 이러한 종목군들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자, 매매를 할 때 이거를 지금 뭐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들고 가야 되느냐, 이런 어떤 결정들을 많이들 좀 고민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혹자들은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요,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들. 예, 삼상이 지난번에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공시가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뒤집으면서, 다른 채널, 다른 코드로 또, 삼상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투기 세력들하고 또 공매도 세력들 간에 치열한 어떤 공방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도 같이 현재 동참을 해서 수익률 게임, 이 쩐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자,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쩐의 전쟁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쩐의 전쟁 여러분들이 참여하셨다라고 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혹자들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길게, 왜냐하면 이 종목군들이 다 3상까지 갔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바이오 업체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장성의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좀 길게 난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지금도 한 수년째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인 쩐의 전쟁에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종목군들, 신라젠, 헬릭스미스, 메지온, HLB 이런 종목군들, 뭐 어제 방송에 언급을 해드렸던 코오롱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걸 내가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 자, 결론을 일단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청취를 좀 해주시면, 시청을 해주시면 결론을 내드리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또 우리 개인 투자한테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이요,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대신 이 종목군들이 우리한테 안겨다 주는 단기 수익률은 너무너무너무 그죠? 짜릿하죠. 그죠? 자, 뭐 어찌됐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팔까 말까, 이러한 종목군들 신라젠, HLB, 헬릭스미스, 메지온, 좀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기업 내용이라든가 또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시장에 다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사 보셨을 겁니다.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자,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사실 시가총액이 게임이 안 되죠. 그죠?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전혀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데, 최근 들어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거래대금이 코스닥이 역전을 하죠. 항상 거래대금 1위 종목은 뭐예요? 거의 삼성전자예요. 시총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그 거래대금이 코스피의 거래대금을 비트해버리는 그런 기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그렇죠. 신라젠이라든가 할릭스미스, HLB 같은 이런 대형 바이오주들의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뭐 차트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 어제 한글날 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의 주요 바이오 관련주들의 거래대금을 보니까 신라젠 한 종목만 무려 1조 3천억이 넘어요. 그죠? 헬릭스미스, HLB도 거의 합하면 2조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 뭐 바이오 삼총사라고 불리는데요. 얘네들이
현재 그 코스닥의 총 거래 대금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무언가 잘못됐지만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여기서 지금 치열하게 수익률 게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이런 거, 난 전의 전쟁 참여 안 한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것이 도박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매일매일 점잖게 하루에 500원 오르고 또 하루에 100원 빠지고 200원 빠지고 300원 오르고 이런 주식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좀 투기적이고 다소 공격적이긴 하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사실 한국인 정서에 맞아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정상적인 매매 방법으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이 돈이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몰린다는 것이죠. 특히 이 주요 바이오 종목에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겠죠. 일단 공통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신라제는 제가 오늘 방송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실 관심권에 있긴 합니다만 신라제는 좀 차치를 하자. 뭐 기술적으로도 큰 의미는 없다. 그죠? 이런 말씀 좀 드렸었어요. 뭐 헬릭스미스는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고 HL도 마찬가지지만 신라제는 좀 우리가 좀 배제를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 먼저 볼까요? 신라젠. 사실 예전부터 신라젠에 대해서 저는 좋은 시각을 갖지 않았었어요. 신라젠. 다소 이제 뭐 투기의 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의 투기의 원단이라고 할 수 있었고 또 바이오를 이끌기도 했지만 바이오의 침몰의 그 주범이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신라젠은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자 어찌됐든 신라젠이 오늘 10%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였어요. 근데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헬릭스미스 앞서 본 헬릭스미스라든가 HLB랑 많이 달라요. 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신라젠 같은 경우는 들고 가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중장기로 투자할 종목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자, 헬릭스미스는 어떻습니까? 예,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왔죠. 바닥을 찍지도 않고 이제 바닥을 찍고 바닥을 다지지도 않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오늘 한 10% 가깝게 좀 하락을 했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신라젠보다는 헬릭스미스를 우리가 핸들링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자, 이런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HLB. 자, 보시면요. HLB는, 임상 실패, 지난 7월 달에 임상 실패 얘기가 나오면서 바닥을 다진 다음에 최근에 또, 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예, 다른 트랙에서 임상 3상에 성공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뭐,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들 3상 실패한 얘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특히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고, HLB도 마찬가지지만, 임상 3상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사실 아무리 읽어봐도, 보고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래서 뭐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자,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 이해하기 어렵죠. 이거 도대체 뭔가. 예?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예, 3만원, 2만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이 벌써 이제 12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예, 이 쩐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특히, HLB가요. HLB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고 종목이에요. 투자 경고 종목이라서 강하게 오르지 못하고 지금 뜸을 좀 들여야 됩니다. 근데 가능성은 또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 뭐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3인방은 다소 좀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대안 종목으로 말씀드렸죠? 뭘로 말씀드렸어요? 네, 메지온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메지온. 메지온은 가능성이 있다. 왜? 얘도 쩐의 전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쩐의 전쟁일 수 있는데 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얘는 아직 3상 발표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11월 달로 예정이 돼 있어요. 가능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삼상 통과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몰라요. 그쵸?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헬릭스미스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다른 트랙에서 성공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건 모르겠고 어찌됐든 실패한 건 맞습니다. 다시 또 임상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아직 3상 발표를 안 했다라는 가장 큰 메리트를 갖고 있고요.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때까지는 얼마든지 우리 쩐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 HLB보다 하루 거래 대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또 타겟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메지온을 여기 이 중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된다. 뭐 추천까지는 해드리진 않고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다. 자, 그럼 이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죠? 코스피 거래대금 계속 줄어들어요. 그죠? 예. 거래대금이, 하루의 거래대금이 여러분들 뭐 3조 8천억까지 떨어졌어요. 10월달 들어서면서 코스피가. 그죠? 근데 엊그저께 코스닥은 얼마까지 가서 6조가 넘었다는 게 거의 한 2배 정도. 이 역전되는 현상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니까 어때요? 10월달 한 달 보니까 HLB 신라젠이 압도적이죠. 뭐 헬릭스미스도 있고 셀스리온 헬스케어도 보이고요.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솔브레인 램테크놀로지도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 대부분 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단기적으로. 그렇죠? 또 하나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어요.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공매도를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랬어요. 공매도. 공매도 우리가 아직 안 해봐서 몰라요. 그렇죠? 공매도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공매도 원리에 대해서 뭐 뉴스 채널에 매스컴에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쉽게 해서 빌려서 주식을 빌려서요.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주당 1,000원짜리 주식을 10,000주를 빌렸어요. 그죠? 그럼 1,000만 원이죠? 네, 1,000만 원어치를 팔아요, 지금.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파는 거예요. 네, 1,000원에 10,000주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있죠. 그죠?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게 100원이 떨어졌어. 이게 1,000원이 900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어때요? 나는 900만 원만 주고 다시 10,000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왔던 10,000주를 갚아요. 그럼 나 얼마 남아요? 예. 얼마 남아요? 1,000만 원 수입되는 거죠. 그죠? 1,000원짜리 주식 10,000주를 1억이죠. 1억어치 빌려서 예. 먼저 팔아요. 팔고 나서 나중에 주가가 900원까지 떨어지면 10% 떨어지면 그거를 900만 원치 사서 그죠? 10,000주를 900원에 10,000주를 사서 나는 수익을 10% 얻는 이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못 하죠?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예, 기관들한테 빌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도도 높아야 되고요. 자금도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슈퍼개미들만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현재 공매도 중에서 62%가 외국인이고 37%가 기관이에요. 나머지 1%밖에 안 된다는 거의 개인들은 참여를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은 거는 각종 투기 세력과 또 이 공매도 세력 간의 또 치열한 또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매도 세력이 이겼네요, 그렇죠? 뭐 공매도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반대예요, 그죠? 예. 아니, 다이다이로 해야죠.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게 만들어 놓고 개인들한테 항상 또 피해는 또 개인들이 보니까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 뭐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뭐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또 주식의 과열 방지 위해서는 순기능에 또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참 재밌습니다만 위험성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메지온 얘기 더 할게요, 여러분. 메지온 얘기. 메지온은 성격이 좀 다르다 그랬어요. 자, 메지온도 사실 공매도가 좀 많습니다, 지금. 적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자, 공매도 종목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기 이제 표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에 공매도 순위예요. HLB가 1위고요. 2위가 헬릭스미스, 3위가 신라젠. 그죠? 메지오는 그 아래에 있네요. 그죠? 그래도 10등 안에 들어요. 여러분들 다 익숙한 그런 종목군들이 현재 일주일 동안 공매도 순위 안에 들어있죠. 한 달 동안의 공매도 순위도 한번 볼게요. 자, 30일 동안에 한 달이 조금 넘네요. 그쵸? 거래일수로 따지면. 자, 여기도 당연히 헬릭스미스와 HLB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메지오는 또 한 10등 안에 또 들죠. 그쵸? 예. 이렇게 현재 공매도 순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메지오는 아직 임상 3상 발표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반반인데 3상 통과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통과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아니에요. 이슈 때문에 그런 건데, 이슈 때문에. 임상 3상의 실패를 발표한 이 바이오 3인방이 주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최근 들어서, 10월달 들어서는. 거기다가 또 다른 섹터에서 또 성공했다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이슈가 나와서. 근데 메지오는 아직 뒤집지도 않았어요. 자, 메지오는 폰탄 수술을 한 환자 치료제를 현재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폰탄 수술 환자가 미국에서도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희귀병이에요. 선천적으로 심실이, 심장에 있는 두 개, 좌심실, 우심실이 있어야 되는데 심실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환자를 우리가 이제 심실을 나눠서 치료하는 수술을 이제 폰탄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수술을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치료제를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치료제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죽어요. 성공적인 수술해도 합병증 같은 거로 이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작용 같은 걸로 죽어요. 합병증 같은 걸로. 그래서 이 치료제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예요. 동화제약에서 자이데나라는 그런 그 약 이름으로 품목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그 약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공하든 안 하든 이거는 대중적인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희귀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도 아직은 좀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요? 절박함 이런 것들 때문에 FDA라든가 또 이런 식약처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허가를 내주는 그런 경향이 최근에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메지오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시장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또 특히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여타 다른 종목, 신라젠이라든가 헬릭스미스라든가 HLB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보다 중요한 점은 역사적 신고가를 최근 돌파를 했다는 점이에요. 14만 원을 강하게 돌파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기술적인 분석이 다가 아닙니다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핸들링은 해도 됩니다. 이 네 종목 모두 핸들링은 해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신라젠은 빼세요. 신라젠은 빼시고 HLB라든가 이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임상 3상을 지금 다시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쵸? 예. 다른 트랙에서 또 성공했다는데 이 트랙은 뭐고 저 트랙은 뭐 사실 어렵습니다만 신라젠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에 항상 그 관심이 있을 때마다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메지온이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어요. 그렇죠?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코오롱 티슈진의 이 상패 여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상장이 유지가 되는 거 하나, 상장이 폐지가 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유예되는 거.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아마 저녁 늦게 날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슈를 본다면 코오롱 생명과학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상장 폐지,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얘기가 이게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최소 2년은 또 벌어요. 그죠? 얼마든지 핸들링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 일단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렸고요. 앞서 이제 공매도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종목 할 때. 근데 이 공매도 양도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대차장고도 확 늘었다가 또 확 줄었다가 막 이래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차트만 보고 또 감을 가지고 그냥 기사만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헬릭스미스라든가 신라젠이라든가 메지온이 지금 현재 핫하기 때문에 여타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방송 듣고 하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실시간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사라, 뭐 지금 팔아라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듣고도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이 수량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분위기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돼요. 예. 어제 같은 날 막 따라갔으면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예. 하루아침에 그냥 신용까지 썼으면 오늘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가능하면 여러분들 뭐 가능하면 제가 또 방송이 더 익숙해지면 실시간 방송도 뭐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구독 버튼이라든가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실시간 방송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공장의 TV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유튜브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좀 많이 서툰 점이 있어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공장의 TV 검색하시면 바로 한 번에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러지 않으실 거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고 주식공장 TV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주식공장장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월 11일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